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화의 쏙 점입니다. 성인이신 공자는 주역 64개를 이룬 384호에 그려진 자연 현상을 보고 그에 마땅한 행동이나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역이 점치는 책에서 사람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의리역이라고 합니다. 공자 이후 수백 년이 지나 송나라 때에 이르러 소강절 선생은 주역의 괴와 효를 이루는 상수의 원리를 밝히고 전복을 통해서 역의 진리를 확인하셨습니다. 이를 상수역이라고 합니다. 의리역은 점치는 책인 주역을 경전으로서 위상을 높였습니다. 상수역은 주역을 술수로서 쓸 수 있게 되었으니 실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일들로부터 객관적이고 명쾌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삶의 히든카드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공부는 공자의 사상과 철학을 중심으로 해석된 의리역입니다. 이제 64번 화수미제계를 끝으로 주역 64개의 설명을 마칩니다. 돌이켜보면 겁없이 시작한 유튜브 주역을 남루한 실력으로 진행하자니 쉽지 않아서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부담스러워 흔들리는 마음을 바꾸고 뒤집어가며 책상과 씨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집중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소강절 선생의 상수역을 근간에 두고 주역 64개를 술수로서 점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과서를 공부하고 실제 현장 학습하는 경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4번 화수미제 내외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수미제계 초6효의 효사를 보면 초6은 유기민이 인하니라. 상왈 유기민이 역부지이 극야이라. 초6은 꼬리를 적시민이 인색하니라. 상에 가로되 유기민은 또한 알지 못함이 극함이라 하셨습니다. 초6효는 감계를 이루었으니 의심이 많은 짐승으로 여우이고 제일 아래에 있으니 여우 꼬리입니다. 유약한 음효가 경험도 부족한데 험한 미제계의 처음에 있으니 자신의 힘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6효와 구2효는 곁에서 응하고 구4효는 초6효를 정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남을 의지해서 미제의 때를 건너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초6효가 동해서 택계가 되니 철부지 소녀 같은 마음이 생겨 충동적인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유기민은 미제계의 초6효가 능력도 안 되는데 뜻만 강해서 건너려고 애쓰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꼬리를 내렸으니 물에 젖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인색해진 것입니다. 기제계의 초9효 역시도 유김이 되었지만 리계의 밝은 판단과 양효의 강건함으로 나가지 않고 멈출 수 있었으므로 무구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유김이 한 것은 초6효는 경험이 부족하고 자기 분수도 모르니 일의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구2효의 효사는 구2는 예 기륜이면 정하야 길하리라. 상왈 구이정길은 중이 행정야 일세라. 구2는 그 수레를 당기면 바르게 해서 길하리라. 상에 가로되 구이정길은 중으로서 정을 행함이라 하셨습니다. 구2효가 미제의 때에 거듭 험한 감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2효는 내혹계 리계에 힘입어 밝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2효는 양효의 강건한 성정으로 유순중정한 유고인군과 정응함으로
스스로 앞으로 나가지 않아도 미제를 건널 수 있는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 기륜에서 당길 예자는 수레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끌어당긴다는 의미입니다. 수레는 네옥계 릿계에서 비롯되고 네 개인 감계가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정길에서 정은 치우침이 없이 고요히 그쳐 있는 것입니다. 구이오가 동하면 네 호께가 강계를 이루니 그치는 뜻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깊은 물에서는 수레를 타고 나갈 수 없습니다. 물이 줄어드는 때이거나 물이 얼어붙는 동절기 때까지 제자리에서 기다려야 길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구의정길은 중으로서 바르게 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육삼효의 효사는 육삼은 미제의 정이면 흉하나 이섭대천하니라. 상왈 미제 정흉은 위부당야일세라. 육삼은 미제에 가면 흉하나 대천을 건너미 이로우니라. 상에 가로되 미제 정흉은 위가 마땅치 않음이라 하셨습니다. 육사면은 음여로 중도 이렇고 정도 바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외계의 경계에 있으니 어렵고 힘든 미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제 정흉은 유약한 육사묘가 아직 험한 속에 있습니다. 육사묘가 험한 강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부중한 자리에서 강건해졌다고 착각하여 다른 나라를 정벌하러 나선다면 흉해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섭대천이란 육사묘는 외계의 릿계가 위에서 비추어 네개의 감계가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육사묘가 동하면 건계로서 구사요와 구사묘 그리고 구이요가 서로 힘을 합치고 정성을 다해서 미제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이섭대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미제 정흉은 육사묘가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화수 미제께 구사효의 효사는 구사는 정이면 길하야 회의망하니 진용벌 기방하야 3년에야 유상우 대국이로다. 상왈 정길 회망은 지행야이라. 구사는 바르게 하면 길에서 뉘우침이 없으리니 움직여서 규방을 쳐서 3년에야 대국에서 상이 있도다. 상에 가로되 정길 회망은 뜻이 행해짐이라 하셨습니다. 구사연은 양요가 음자리에 있지만 재질이 강하고 뜻을 부드럽게 가지니 미제의 때를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길 회망은 릿계의 불은 가만히 있을 때 가장 빛납니다. 그러므로 구사연은 밝은 처신으로 마음을 비우고 발음을 굳게 한다면 길한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를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진용벌 귀방 3년이란 구사요가 동하면 내 호께가 진께가 되므로 진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구사요는 미제의 때이지만 백성을 괴롭히는 북쪽 오랑캐를 정벌하는 것입니다. 유상우 대국은 강건한 신하 구사요가 귀방을 정벌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사요는 밝은 덕으로 교화에 힘쓰니 3년이 지나 인군으로부터 상이 있는 것입니다. 구사요가 동하면 외호께가 곤토가 되므로 인군에게 하사받는 봉토입니다. 또한 곤토는 대국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정길 회망을 뜻이 행해진 것이라 설명하셨습니다. 육오효의 효사는 육오는 정인이 길하야 무회니 군자지광이 유부이라 길하니라. 상왈 군자지광은 기휘이 길야이라. 육오는 바른지라 길하여 뉘우침이 없으리니 군자의 빛남이 미더움이 있는지라 길하니라. 상에 가로되 군자지광은 그 빛이 길함이라 하셨습니다. 육오요는 릿계의 주요로서 부드러운 음요가 뜻이 강한 자리에 있습니다. 육오요는 밝은 지혜로 중을 얻었으며 마음을 비워 사사로움이 없는 인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길무해는 6.5 인구는 유순 중정한 중덕으로 구의 신하와 정응하고 충직한 구사 대신이 보좌하니 미제의 때라 할지라도 길하고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군자지강 유부 길에서 6.5요가 동하면 건깨가 되므로 군자입니다. 광은 한낮에 비치는 빛이니 리께의 남쪽 정오를 가리킵니다. 인군의 밝은 성정으로 나라를 다스려 환하게 드러나니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군자지강을 기위라 하셨습니다. 휘는 아침부터 비추는 것인데 6.5요가 동하면 외호께가 손방으로 동남방 아침을 가리킵니다. 광은 한낮에 천지 사방에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6.5 인군의 성정으로 아침부터 휘로써 행하 나가므로 그 공이 광하여 밝게 드러나니 길한 것이라 설명하셨습니다. 상구효의 효사는 상구는 유부우 음주이면 무구언이와 유기수면 유부에 시시하리라. 상왈 음주유수이 역부지절야이라. 상구는 술을 마시는데 미더움을 두면 허물이 없거니와 그 머리를 적신다면 미더움을 두는데 발음을 잃으리라. 상에 가로되 음주유수가 또한 저를 알지 못함이라 하셨습니다. 상구효는 이름은 있으나 직책이 없고 신분은 높지만 권력이 없는 운둔 군자입니다. 상구효는 양효의 강건함으로 밝은 리께의 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뜻을 부드럽게 가지고 밝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유부음주에서 상구효는 스스로 믿어온 마음이 있으니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실수하기 쉬운 술을 자제하여 마신다면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기수는 술을 마시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머리까지 푹 젖도록 마시는 것이니 술이 지나친 것입니다. 그래서 유부실시는 상구의 미더움에 발음을 잃게 된 것입니다. 젖을 유자와 술 주자는 네개의 감개에서 비롯되었으며 미더울 부자는 리께에서 상구효가 맨 위에 있으므로 머리 숫자를 쓴 것입니다. 상구효가 동하면 진께가 됩니다. 진께는 제출 호진의 뜻으로 상구효의 미제는 64궤의 끝이지만 4개 감개의 수가 진목을 생하므로 진목의 봄으로 다시 이어져 나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제는 계절이 끝나면 또 다른 계절로 이어져 시작되는 것처럼 자연은 끝없는 순환과 변화로 무한한 것을 내포합니다. 또한 음주의 술은 음양의 화합으로 만들어진 산물이니 주역 64궤 384효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제를 올리고 술을 바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음주유수를 절제를 알지 못함이라 하셨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진 것으로 적당하여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술이 상해서 쓸 수 없는 것이니 술로서 절제 의도를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송하의 쏙점은 여기까지입니다.